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가진 거 하나 없었던 제가 여기까지 오려고 거의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저는 정신력이 강해서 어지간한 일로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정신력 하나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저도 정신을 나가게 만든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은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고등학교 입시학원의 원장입니다. 수능 대비 학원이라 항상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낮에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는 일반 사람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니 친구든 지인이든 거의 만나지 못하고 지냈죠. 남자 역시 저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안타깝게도 배필이 될 남자는 만나지 못했어요. 나이 40이 되고 나서는 그냥 결혼을 포기하고 일이나 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화창한 봄날에 저희 학원에 영어 강사를 새로 뽑으려고 면접을 실시하게 됐어요. 입시학원이다 보니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서 테스트 수업을 하고 고용해야 했답니다. 면접 보러 온 강사 중 미국에서 30년을 살다 온 제 또래의 남자가 있었는데 테스트 수업을 하는 걸 보니 능력이 출중해서 그 남자를 영어 강사로 뽑게 됐습니다. 제임스 선생님, 학생들의 칭찬이 자자해요. 수업을 재밌게 잘 가르친다던데 어떻게 교포가 한국 수능 시험에 대해 잘 아는 거죠? 보통 입시 선생님들은 한국에서 수능을 본 경험이 있어서 노하우를 터득하고 가르치는데 제임스 선생님은 한국 수능에 대해 모르시잖아요. 한국 수능 수준이 높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 취직하려고 친구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어요. 미국의 영어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한국만의 어렵게 꼬인 영어 문제를 풀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고 연습하고 왔습니다. 한국을 30년 만에 오셨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수업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니 걱정이 없네요. 제임스 선생님,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얼마든지요. 저는 제임스 선생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밖에서 식사도 하면서 어울렸어요. 제임스가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 친구도 한두 명밖에 없고 가족도 없으니 제가 그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물론 사심이 있어서 그랬죠. 그러다 저희 두 사람이 속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임스의 과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버려진 지 3년 만에 양부모님을 만나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다네요. 한국에 온 이유는 양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적적하다 보니 한국이 그리워졌답니다. 이런 대화까지 나누고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저와 제임스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주말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평일에만 데이트를 했답니다. 제임스, 주말에 어디서 일하는 거야? 그냥 과외야. 놀면 뭐하나 싶어서 청담동 도련님들 가르치고 있지. 자기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나도 주말엔 강사들한테 학원 맡겨놓고 쉰다고. 이번에 맡은 애들이 수능 볼 때까지만 할 거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주말엔 쉬어야지. 뭐? 결혼? 자기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에이, 허니. 당연하지. 우리 둘이 엄청 사랑하는데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자기와 함께하는 인생을 매일 상상한다고. 당신은 진정한 내 사랑이야. 고마워. 이거 완전 감동인데?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살 거라 생각했는데 청혼을 다 받게 됐네. 이래서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 봐. 나는 유진이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당신은 내 반쪽이자 동반자라고. 우리 수능 끝나면 결혼식 올리자.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성대하게 올리자고. 진짜 상상만 해도 황홀하다.
그럼 이제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네?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이 똥배를 얼른 빼야겠어. 자기야, 허니, 그 똥배가 당신의 매력 포인트야. 살 빼지 마.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런데 제임스, 손등에 화상은 언제 입은 거야? 이거? 나도 기억이 안 나. 아주 어릴 때 데인 건가 봐. 왜? 이 흉터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난 자기 뱃살이 얼마나 출렁이는지 궁금한데? 한번 흔들어 볼까? 야! 그만해! 그이는 제 뱃살까지 사랑해주는 남자였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겠지만 그이가 변치 않을 거라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했네요. 남자친구의 가족이 없으니 저희 부모님께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는 제가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집에 남자를 데려갔더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이가 인물도 좋고 교포답지 않게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아주 무난하게 허락을 받았답니다. 수능이 끝나고 결혼하기로 해서 천천히 준비를 했어요. 그이가 주말에는 과외를 여러 개 하고 있어서 평일 낮에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어보러 샵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알아보더군요. 야, 성근아, 너 박성근 맞지? 야, 오랜만이다. 애기 잘 크냐? 재수씨는 잘 있고? 누구요?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임마, 왜 쇼를 하고 그래? 잠깐, 다정하게 팔짱 끼고 있는 여잔 누구냐? 야, 너 이혼했냐? 이봐요, 난 박성근 아니에요. 제임스 킴이라고요. 뭐, 제임스? 아닌데, 분명히 내 친구 성근이가 맞는데. 짜증나네. 몇 번을 말해요? 아니라고요. 내 여권 보여줘요? 그이는 화를 내며 여권을 내밀며 자신이 제임스 킴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죄송해요. 제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What?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쌍둥이? 아무튼 미안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가 지나치자 제임스는 쌍둥이라는 말에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임스, 왜 그래? 저 남자가 쌍둥이라고 그랬지. 혹시 내가 진짜로 쌍둥이일까? 쌍둥이를 낳고 한 명만 키우려고 날 고아원에 버린 거 아닐까? 설마,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저 남자가 괜히 사람을 잘못 알아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뭔가 느껴져. 저 남자가 날 보는 눈빛이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난 기분 좋은 눈빛이었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국 땅에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그냥 저 남자가 헷갈린 거겠지. 너무 큰 의미 두지 말고 잊어버려, 제임스. 그런데 제임스는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유전자 등록하는 곳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 남자의 말 때문에 심오하게 생각에 빠지더니 혹시라도 자신을 버린 부모님이 유전자를 등록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며 한국의 가족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죠. 허니, 나 부모님이랑 형제를 찾아야겠어. 분명히 살아있고 날 기다릴 거야. 가족을 찾겠다고? 당신을 딴 사람으로 알아봤던 남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내가 자기랑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 가족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나도 축하받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듣고 보니 자기 마음 알 것 같다. 그래, 같이 찾아보자. 당신 식구들 꼭 찾아보자고. 그리하여 남자친구는 유전자를 등록하게 됐고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만에 찾아지는 게 아니니 특별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이는 답답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허니, 내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 그 전남에 있는 작은 곳이었는데 거길 찾아가서 알아보고 싶어. 고아원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어디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 그건 아닌데 몇 군데 추려놨어. 그중 하나가 내가 자란 곳일 테니 나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누가 날 데리고 고아원에 갔는지 말이야. 기록을 찾으면 가족도 찾을 수 있겠지.
당신 절실하구나. 그래, 다녀오자. 같이 가보자. 아니야, 주말에 가보기로 했어. 자기는 수능 대비 수업을 해야 하니까 나 혼자 다녀올게. 자기 과외하잖아. 하루 정도는 뺄 수 있어. 아무튼 혼자 다녀올게. 걱정되는데.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이는 며칠 뒤 주말에 고아원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알아내진 못했는지 표정이 밝진 않았습니다. 고아원 여러 군데 가봤는데 나에 대한 기록은 아무 데도 없었어. 내가 나온 고아원이 다른 지역인가 봐. 뭐? 아니, 분명히 전남이 어디라고 했잖아. 기억이 왜곡된 모양이야. 기대가 컸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 자기야,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자기야, 우리 같이 계속 찾아보자. 당신이 이렇게 절실하게 찾고 싶어하니 나도 꼭 찾고 싶어. 고마워. 그럼 우리 결혼식을 좀 늦추는 게 어떨까? 가족을 찾고 나서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아니, 가족 찾는 게 중요하긴 한데 못 찾으면 영영 결혼 못 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지.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나서 결혼하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혹시 저와 결혼을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가 싶은 작은 의심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세상 누구보다 저에게 다정했을 뿐 아니라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였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지만 남자친구의 가족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장들 모임이 있어서 멀리까지 나가게 됐는데 우연히 길에서 남자친구와 똑 닮은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제임스? 저기요. 네? 누구시죠? 제임스, 왜 그래? 난 박성근이지 제임스가 아닙니다. 박성근? 그때도 길에서 본 남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진짜로 제임스가 아닌 거예요? 이 아줌마가 뭘 잘못 먹었나? 아줌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갈 길 가세요. 진짜 똑같이 생겼네. 믿을 수 없어. 똑같이 생기다뇨? 저기 아주머니, 저 아세요? 저 지금 아내랑 외출하는 길인데 그쪽이 이상하게 말을 거니 민망하고 당황스럽네요. 부인이시군요. 저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살다 온 교포인데요. 어릴 적 입양됐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죠? 아주머니, 저흰 잃어버린 가족이 없습니다. 남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막으며 제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남자친구랑 그쪽이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가 아니고서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나 참 별 이상한 일을 다 당하네. 이봐요 아줌마, 전 외아들입니다. 쌍둥이가 아니라고요. 제 남친을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 소스라치도록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사정을 전달하니 남자의 아내가 말문을 열더군요. 이봐요, 저희 시댁은 부잣집이에요. 고아원에 자식을 버릴 만큼 힘들지도 않다고요. 그럼 잃어버린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저기 남성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내 남편 이름을 아주머니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 아줌마 웃기는 여자네. 발정난 미치광이나 정신 나간 여자네. 저리 꺼져요. 제가 두 팔로 막으며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려는데 생각해보니 남자친구의 사진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이가 사진 찍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증명하지 못하고 쌍둥이로 보이는 남자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남자 뒤를 따라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걸 보고 집 주소를 외워두고 나중에 남자친구와 같이 찾아오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이 사실을 전하려고 그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학원에 출근하고 저녁 시간이 되고 나서야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쌍둥이 형제를 찾은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자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남자를 봤어.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 이거 운명인 것 같아. 우연히 내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건 분명히 당신의 가족을 찾게 된 뿌리가 된 거라고. 정말이야? 그 집이 어디 있는데?
주소 좀 알려줘. 응, 나랑 같이 가보자. 주소지를 적어주고 이틀 뒤에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찾는 연락이 왔습니다. 허니, 그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여기저기 연락을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고아원 원장한테 연락이 왔어. 거기에 가봐야겠어. 내 부모의 신상도 알 것 같다더라. 지금 거기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 쌍둥이를 찾았다니까? 완전 똑같이 생겼다고. 이름도 그때 그 남자의 말처럼 박성근이라고 했다고. 일단 고아원부터 가볼게. 그리고 그 남자가 쌍둥이 따윈 없다고 그랬다며. 부모도 아니라 그랬다며. 아무튼 순서는 고아원이 먼저야. 나 다녀올게. 자기야, 그럼 같이 가자. 나도 따라갈게. 부산 멀잖아. 그리고 허니는 학원을 지켜야지. 나 혼자 다녀올게.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 수업을 다른 강사로 대체 좀 해줘. 부탁할게. 알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조심히 잘 다녀와. 그는 쌍둥이를 찾았다는 제 말을 귀등으로 듣고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 먼저 가보겠다며 혼자 떠났답니다.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임스의 영어 수업은 다른 강사로 대체시키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죠. 연락도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됐답니다. 나흘 만에 그이에게 카톡으로 가족을 찾느라 바쁘다는 연락이 왔는데 여전히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던 참에 지난번에 길에서 만났던 남자를 만났어요. 제임스에게 성근이라고 부른 친구였죠. 저기요, 이봐요. 저 기억하시죠? 제임스 킴이랑 친구라고 했었잖아요. 아, 그때 그 성근이 닮은 분의 애인분이시구나. 아, 네네, 기억나요. 저기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성근이에 대한 건가요? 네, 그쪽 친구 박성근이라는 사람 제 애인이랑 많이 닮았나요? 그때 제가 동일 인물로 착각했잖아요. 완전히 판박이라니까요. 근데 말투나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제가 보기엔 그 자식이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람이요? 아니에요. 제임스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고 미혼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두 가지겠네요. 성근이가 거짓말을 했거나 진짜 닮은 사람이거나요. 정답은 저도 모르죠. 제임스가 연락이 되지 않고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두 눈으로 보고 똑같이 생긴 걸 알았으니 제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쌍둥이 남자의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 제임스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주택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곧 집안에서 쌍둥이 남자와 아내 그리고 부모로 보이는 노부부가 보였답니다. 저는 헐레벌떡 뛰어가며 두 손을 들고 잠시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저기요, 다들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야? 저 여자 그때 그 여자잖아? 이봐요, 내 남편은 쌍둥이가 아니라고요. 당신 스토커야? 왜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워야? 저기 잠깐만요. 이 남자 제 남자친구와 똑같이 생겼어요. 제 애인은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박성근 씨 부모님, 혹시 두 분이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노부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했는데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보세요. 우린 아들이 하나입니다. 진짜로요? 제임스 킴을 모르세요?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글쎄, 우리 아들은 박성근 하나라니까. 이 여자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모양이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떠나세요. 그 순간 쌍둥이 남자의 손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똑같은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 흉터 어디서 생긴 거죠? 내 남자친구한테 똑같은 흉터가 있는데 또 목 뒤에 점까지 똑같은데요. 잠깐, 혹시 당신 제임스 아니야? 나랑 결혼 날짜 받아둔 제임스, 당신 맞지?
부산에 내려간다고 학원 수업 다른 강사랑 대체해달라더니 날 버리려고 한 짓이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네. 나랑 놀 만큼 놀았으니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난 당신을 모른다고요. 쌍둥이도 아니고 영어 강사도 아니라고요. 눈깔 흔들리는 거 봐라. 너 맞지, 제임스 킴? 교포라고 거짓말하고 날 가지고 논 개자식 너 맞지?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되더군요. 제임스는 애초에 쌍둥이가 아니라 연기를 하며 저와 바람을 피운 것이라는 걸 말이죠. 얼마 전 길에서 친구가 아는 척을 하니 그걸 덮으려고 쌍둥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했고 가족 찾으러 다닌다며 연락이 두절되는 것은 저를 피해 진짜 일상을 보내려고 한 거짓말이었죠. 결혼을 미루면서 저를 버리려고 했던 저희였던 것이 확실해 보였답니다. 나쁜 자식. 유부남인 네가 연기를 한 거였어. 모두 다 거짓말이었어. 나쁜 놈아. 나한테 접근해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 마음 가져가 놓고 날 버리려고 말 같지 않은 개 같은 쇼를 벌여? 이보세요. 난 제임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제임스 킴인지 뭔지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못한다고요. 이 여자 진짜 이상하네. 여보, 뭐라 말 좀 해봐. 맞아요. 내 남편 영어도 못하고 내성적이라 강사 같은 일은 절대로 할 일 없어요. 게다가 멀쩡한 회사에 다닌다고요. 아줌마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그만 귀찮게 하고 돌아가요. 아니야. 이 개자식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넌 분명히 나랑 결혼하겠다던 제임스 킴이 맞아. 내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담당한 그놈이 확실하다고.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난 얼마 전까지 지방 출장 가서 서울에 없었다고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더러 제임스 킴인지 뭐식인지라고 주장하면서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나랑 닮은 사람을 만난 건 대충 알겠는데 그 남자가 저라고 박박 우기는 거 정말 역겨워요. 왜 나를 형편없고 더러운 불륜남으로 만들고 이러세요? 너 지갑 봐봐. 여권 있지? 당신 핸드폰 2대지? 빨리 실토해. 날 가지고 논 제임스 킴이 맞다고 말하라고!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이의 귀싸대기를 갈겨줬습니다. 그러자 온 식구들이 저에게 달려들며 머리채와 옷을 잡고 밀어냈답니다. 거기서 분이 가라앉지 않은 저는 제임스 킴의 식구들 모두를 개박살 내줬어요. 이것들이 날 등신으로 하나 본데 저 개자식이 날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은 없는 일이 되지 않아. 내가 오늘 저 자식을 조져버리고 확실하게 사기꾼이 맞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해주겠어. 노부부와 제임스의 아내를 밀쳐버리고 제임스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러다 제대로 한 방이 들어가자 그놈이 고꾸라지며 쓰러졌어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죠. 난 아니야. 난 박성근이지 제임스 킴이 아니란 말이야.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잡네. 빨리 119에 신고해. 여보, 며느라, 119 불러. 이 자식 이거 쇼하고 자빠졌네. 눈 떠. 기절한 척하지 말고 눈 뜨라고. 그런데 기절한 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그놈 마누라가 뺨을 툭툭 치며 깨우려고 했는데 침만 질질 흘리고 있더군요. 흥분이 살짝 가라앉아 제 손을 봤더니 시뻘겋게 부어올랐더군요. 흥분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그놈을 두들겨 패서 결국 병원까지 보내버렸답니다. 제임스 식구들이 저를 병원까지 끌고 갔고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야, 이 미친 여자야. 남의 멀쩡한 남편을 왜 때리고 난리야? 우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네가 만나는 남자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니, 이 인간 맞아. 나만 속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식구들도 몰랐던 거야. 이 개자식이 연기를 하며 여러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라고. 닥쳐! 지금 내 남편 상태 안 보여?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곧 경찰이 올 테니 잡혀가서 감옥이나 갈 준비해. 우린 합의 따윈 안 할 거라고.
감옥은 내가 아니라 당신 남편이 가야 해. 이놈 지금도 쇼를 하고 있는 거야. 불리한 상황이니까 기절한 척 연기를 하는 거라고. 야, 제임스 킴, 박성근. 뭐가 됐든 빨리 일어나. 연기하지 말고 눈 떠보라고, 이 나쁜 자식아! 그이는 링거를 맞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한동안 깨어나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곧 형사들이 병원에 와서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졸지에 모르는 남자를 이유 없이 패버린 여자가 되어 있었죠. 형사는 왜 그런 짓을 벌였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그 남자 저한테 총각 행세한 사기꾼이에요. 나랑 결혼할 날짜까지 받아둔 놈이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입양돼서 30년 동안 살다가 왔다고 했고 제 학원에서 일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이유진 씨, 그러니까 본인이 사귄 남자를 헷갈렸단 거네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비슷하게 생긴 남자 집 앞에 가서 다짜고짜 싸대기를 날린 거지요. 아니라고요. 그 자식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핸드폰 조회해봐요. 그놈이 쓰던 번호가 그놈 명의가 맞는지부터 조사해보라고요. 알았어요. 흥분 좀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아있어요. 조사해보고 만약 제임스 킴과 박성근이 동일 인물이 아니면 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박성근 씨 가족들이 이유진 씨를 고소해서 감옥 보내겠다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글쎄, 해보라고요. 제 학원 가서 강사들한테 물어봐요. 사진 보여주고 아닌지 물어보라고요. 형사는 조사를 하겠다고 핸드폰을 조회해봤는데 그이의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아봤는데 노숙자라고 하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 박성근의 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한입으로 제임스 킴이 맞다고 말해줬다네요. 최소한 제가 미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제 제 말 믿겠죠? 박성근 그 나쁜 놈이 노숙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서 미국 교포라고 거짓말하고 우리 학원에서 일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요. 가서 박성근 씨한테 직접 질문해 봅시다.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왜겠어요? 바람 피우려고 한 짓이겠죠? 그리고 나랑 사귀는 동안 그 집 식구들한테 출장 다녀왔다고 했어요.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제 말을 이제야 이해한 형사는 저를 더는 이상한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빌어먹을 놈이 입원한 병원에 돌아갔더니 쿨쿨 잠을 잘도 자고 있더군요. 이 자식 잠을 참 잘 자네. 지가 벌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양심이나 죄책감 같은 게 없는 건지 참 대단하네요. 제가 그놈이 링거 맞으며 잠자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처음부터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놈 마누라가 절 째려보며 말하더군요. 야, 너 왜 다시 온 거야? 콩밥 먹을 여자가 왜 다시 왔냐고? 왜겠니? 네 남편이 한 짓이 진실이니까 형사님이랑 같이 왔지. 네 남편 지방 출장 간다고 뻥치고 날 꼬셔서 바람 피운 거야. 나도 피해자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이 멍청한 여자야. 아니거든? 내 남편은 나랑 우리 두 딸에게 부끄러운 짓 할 사람 아니야. 정신병자인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내 남편 스토커지?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꼬셔보다가 안 되니까 상상 연애를 한 거지? 너 눈깔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제정신 아닌 거지? 이 여자가 어디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난 억울한 피해자라고. 네 남편이 날 농락했다고? 교포인 척 내 학원에 취직했고 나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고. 치, 네가 하는 말 전혀 믿음이 가지 않거든? 야, 너 남자의 환장한 여자지? 아니, 아무 남자한테나 가랑이를 허락해줄 여자로 보이는데 딱 보니까 40 넘어서 남자가 궁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걸레장 맞지? 이 여자가 돌았나?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해봐! 내 남편을 이 꼴로 만든 너를 손봐주고 싶었는데 잘됐네. 붙어보자고! 저나 그 여자나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막말을 서로에게 주고받았는데 이성을 완전히 잃고 주먹 다짐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제 따귀를 날리자 똑같이 돌려줬더니 제 멱살을 잡고 옷을 뜯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여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본때를 보여줬죠. 형사들과 그 여자의 시부모가 말려봤지만 저와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어 박터지게 싸웠답니다. 머리는 산발하고 코에선 코피가 흐르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서 난리도 아니었죠. 형사들이 몸을 던져서 겨우 저희 두 사람을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팔자 좋게 잠자고 있던 왕자님이 깨어나더군요.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허니, 유진아, 몰골이 왜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깨어난 그놈은 저에게 허니라고 부르더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뭐? 허니? 야, 이 미친 남자야. 당신 지금 장난해? 헤이, 허니, 왜 그러는데? 자기야, 나 왜 여기 있는 거야? 부산에 내려가 고아원을 돌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이번엔 제임스 킴인 척 연기를 하네? 네가 부산에 간 적도 없거든? 그래, 실컷 연기해라. 그래야 네 놈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알 테니까. 허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여잔 누구고 늙은 아줌마랑 아저씨는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날 알아요? 그놈은 자기 마누라와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며 모른 척 하더군요. 그러자 그놈 마누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뭐야? 진짜 제임스 킴이라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운 거야? 어떻게 대놓고 모른 척을 해?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져 있구나. 헤이, 누구세요? 누군데 나더러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나를 모른 척해? 어머님, 아버님, 이 인간 진짜로 바람 피웠나 봐요. 마누라가 혀를 내두르자 제임스 킴이 다시 되묻더군요. 엄마, 아빠라고? 날 버린 두 사람을 이제야 만나게 된 거야? 마미, father, 날 왜 고아원에 버렸어요? 두 사람을 찾으려고 유전자 등록도 하고 고아원을 돌아다녔다고요.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성근아, 우리가 널 언제 버렸다는 거냐? 40년을 같이 지내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요? What?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허니, 이 두 사람이 뭐라는 거야? 내 부모가 맞긴 한 거야? 그이의 눈을 봤는데 진심인 것 같더군요. 아, 진짜 연기가 수준급이어서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았습니다. 연기 그만해! 당신이 박성근이고 제임스 킴인 게 다 들통났다고! 네 마누라 부모 속이고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걸 말해! 유진아, 허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마누라라니. 그리고 부모님? No. 난 세 사람 모두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은 유진 너밖에 없다고. 한국에 내가 의지할 사람은 당신뿐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모른단 말이야. 이놈이 제임스 킴으로 돌아와 박성근이 아닌 척 연기를 하자 그놈 마누라가 속이 뒤집혔는지 그 자리에서 그놈을 되지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날 때려요? 그만하세요. 허니, 이 아줌마 좀 말려줘. 난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이 개자식아, 내가 15년을 함께 산 네 마누라야.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녀 앞에서 날 모르는 여자 취급을 해? 네 딸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너 오늘 대접아. 나랑 같이 대접버리자고. 아줌마, 내가 왜 당신 남편이에요? 진짜 당신 몰라요. 처음 본다고요. 허니, 이 여자 좀 말려봐. 다들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마누라는 그놈을 진짜로 잡아먹을 듯이 개패듯이 팼습니다. 그러다 너무 세게 맞아서 침상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임스 킴은 다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또다시 연기를 하더군요. 여보,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저 이상한 여자도 온 거야? 제임스 킴, 또 연기하니? 다시 박성근으로 돌아온 거야? 이봐요, 난 제임스 킴이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연기를 한다 그러세요? 여보, 이 여자 경찰서에 신고해버려. 방금 전 나한테 허니라고 실컷 떠들어대고 또 연기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이런 개 같은 놈이랑 사귀었다는 게 내 인생의 큰 오점이야. 너 가만 안 둬. 공갈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봐요, 공갈 사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여보, 아버지, 엄마, 형사님들, 저 여자 좀 끌어내 주세요. 머리가 너무 혼잡해요. 이번엔 제가 작살 내주려고 하는데 형사들이 말렸습니다. 그 사이 의사 선생님이 왔고 그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답니다. 박성근 씨가 아무래도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뭡니까? 해리성 뭐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요. 쉽게 말해 이중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이 박성근 씨는 인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모두 물러나 주세요. 이중인격? 그거 속다르고 겉다른 놈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들 있죠. 근데 박성근 씨는 진짜로 제임스 킴이라는 인격체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생활 20년 만에 진짜 이중인격자는 처음 봅니다. 마인드 스캔 검사를 해볼 테니 다들 비켜주세요. 마인드 스캔은 치매 환자나 우울증 환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검사라고 하더군요. ADHD나 주의력, 기억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의사의 질문으로 뇌파 변동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 장비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말하는 것이 진짠지 가짠지도 알 수 있다고 했죠. 아무튼 그놈은 정신과 전문의가 데려갔고 저와 그놈 식구들은 진료실에 따라 들어가 숨죽이며 구경했습니다. 의사가 곧 제임스 킴의 머리에 뭔가를 붙이더니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나왔어요. 분별력이나 주의력, 기억력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죠. 그리고 의사의 질문에 뇌파가 변동하는 장미를 머리에 붙여 질문이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오락가락하더니 제임스 킴의 인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박성근 씨입니까? 제임스 킴입니까? 제임스 킴이요. 뇌파는 정상이었습니다. 진실 반응이었죠. 그럼 미국에서 입양되어 30년을 살다가 한국에 오신 게 맞습니까? 네.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어학원에서 밥 벌어먹게 됐죠. 박성근 씨를 아십니까? 아니요. 이번에도 진실 반응이었습니다. 박성근 가족들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제임스 킴, 저기 앉아있는 분들 중 결혼했거나 결혼할 여자가 누굽니까? 저기 예쁘게 생긴 유진이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자 제 애인이죠. 우린 곧 결혼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영어 실력이 궁금해서요. 그러자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마누라는 또다시 놀라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이럴 리가. 내 남편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그 여자와의 전쟁은 이미 끝이 났고 이성을 찾았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 역시 충격이에요. 제임스, 아니, 당신 남편이 이중인격자라는 게 끔찍하네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나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능력 있고 착한 남편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영어 실력은 또 왜 이렇게 좋은 건지. 저거 혼자서 공부한 실력인가요? 아니요. 진짜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유창합니다. 그래서 채용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아는 남편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나도 내가 사랑한 남자의 정체가 이중인격자라 끔찍해요. 저 남자와 결혼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짜라고 생각하니 미쳐버릴 것 같고 억울하다고요. 게다가 부산에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둘 다 피해자인가요? 제 남편 진짜로 이중인격이 맞는 걸까요? 박성근이면서 제임스 킴인 거예요? 진짠지 거짓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네. 의사 선생님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은 다들 복잡하니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도록 해요. 저는 그 여자를 위로하면서 제임스가 검사받는 걸 모두 다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들을 따로 불렀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근 씨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질 겁니다. 입원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걱정이 심하겠지만 치료가 되는 대로 퇴원할 거예요. 그리고 덧붙일 게 있는데 저희 정신과 박사 몇 명이 붙어서 치료하면서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데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박성근 씨 이름을 쓰지 않고 익명으로 할 겁니다.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옮겨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약물 치료가 대부분이죠. 뇌에 이상이 있으니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환자는 제가 의사생활 20년 만에 처음 봅니다. 외국에서는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한국에선 거의 없거든요. 선생님, 그럼 나중에 치료가 되면 제임스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가요? 저를 기억 못하는 건가요? 그건 장담할 수 없겠네요. 치료가 되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그이의 가족들은 수긍하며 이야기를 잘 들었고 정신병원으로 옮겨지는 걸 동의했습니다. 허무하게 집에 돌아온 저는 제임스 킴에 대한 마음 정리가 쉽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한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 인격체였으니 결혼할 마음도 복수할 마음도 빠르게 증발해버렸답니다. 이후 얼마 뒤 수능 시험이 끝나서 저희 학원은 좀 한가해졌어요. 강사들은 휴가를 떠났고 저는 뭔가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결혼정보회사에 찾아갔어요. 어디서 운명 같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는 제임스 킴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났으니 현실적으로 판단해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매칭된 남자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됐고 그중 저에게 크게 관심 있어 보이는 남자와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유진 씨, 그 결정사에서 들었는데 파혼하셨다고요. 그런 건 비밀로 하는데 왜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건 제가 기가 막힌 경험을 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이중인격자인 제임스 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남자는 제 말을 경청하면서 여러 번 놀랐어요. 그런 일이 진짜로 있을 수 있냐며 혀를 내둘렀죠. 유진 씨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이중인격 아닙니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사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이듬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절 찾아왔더군요. 제임스 킴이었어요. 깜짝이야. 제임스? 박성근 씨? 누구시죠? 저는 박성근입니다.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렇구나. 축하해요. 저 유진 씨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여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인격이랑 저랑 사귄 거잖아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근데 여긴 왜 찾아오셨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제 안에 있던 제임스 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릴 적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 동급생들한테 얻어맞고 찌질하게 지냈는데 그 당시 학교 영어 선생님이 절 보호해 주셨어요. 절 괴롭힌 녀석들을 싹 다 전학 보내주셨죠. 저한테는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영어 이름이 제임스 킴이었어요. 제가 그 선생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진짜 제임스 킴이 되어버린 거죠. 저도 이런 병을 앓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었다고요? 진짜 못된 놈들이네요. 아무튼 성근 씨를 구해준 사람이 제임스 킴 선생님이라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된 거죠? 유창한 원어민 발음과 어휘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건 저도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제임스 킴의 인격이 생긴 이후에 공부를 했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인물에 빠져버려서 완벽하게 따라하게 된 거죠. 복잡하죠? 네,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저랑 사귀었던 건 다 기억하시는 건가요? 그때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겠죠? 죄송하게도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제임스 킴이 사랑한 거죠. 유진 씨한테 사과드리려고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괜히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걱정이 큽니다. 됐어요. 박성근 씨가 환자라서 납득하고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다음 달에 시집가요. 잘 됐네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멘탈이 깨져서 마음고생하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다른 분과 결혼까지 하게 됐다니 진짜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유진 씨. 네, 축하 고마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드려도 될까요? 어머, 미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과거에 나랑 사귀던 남자잖아요. 아, 그런가?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 같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성근 씨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는 거죠?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데 곧 괜찮아지겠죠. 딸들도 대충 상황을 아는 것 같은데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앞으로 박성근으로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나 성근 씨나 기괴하고 엽기적인 경험이었으니 다시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제 말뜻 이해하시죠? 네, 그럼요. 전 마지막으로 사과하러 온 겁니다. 유진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진짜 이중인격이 맞는 거예요? 그때 거짓 연기를 한 게 아닌 거죠? 네, 진짜 아니에요. 신문까지 속이면서 바람을 피우는 그런 놈 아닙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들었으니 그만 가보세요. 네, 그럼 잘 지내세요, 유진 씨. 그는 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와 축하를 해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학원 근처의 아파트에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40 넘은 저희 부부는 아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어 제임스 킴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며칠 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사연으로 보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출타했던 사건을 글로 적어서 보내게 됐네요. 제 사연에는 복수전이 없네요. 복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끝이 났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별난 사람이 많은데 저만큼 별난 사건을 겪은 사람이 또 계실까요? 흥미로운 제 사연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재밌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